안녕하세요. 복층살롱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운 손님 샤안입니다. 네. 자, 이제 펜트하우스가 끝나가지고. 네, 오늘 며칠인가요, 지금? 1월 10일이네요. 네네. 1월 10일, 지금 오늘은 일요일이고, 네. 우리가 이제 펜트하우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사이에 볼만한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 네네. 이렇게 하다가, 제가 드라마를 펜트하우스 외에도 많이 챙겨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천을 해드리고, 혹시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펜트하우스 시즌2 전에 사이에 보기에 딱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2020년 12월 12일에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2월 14일에 끝날 예정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TVN 토일 드라마고요. 예. 철인왕후입니다. 철인왕후. 1월 9일 현재 예. 9회차 하고 있는데 12.1%입니다. 12.1%? 네, TVN에서 12.1%. 굉장히 높죠? 대박 났네요? 시청률도 대박입니다. 그러면 구미호지언보다 좀 높은 정도? 그렇죠. 그리고 사극이고 이게 예.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예, 약간 예. 그런 장르라서 나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현대 청와대에 있는 마스터 셰프가 있습니다. 이 셰프가 최진혁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과거로 타임슬립을 해요. 예. 여기까지는 되게 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근데 좀 많으니까. 타임슬립을 했는데 자신이 남자의 몸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철인왕후인 김소영에게 들어가죠. 예. 배우가 어떤 분이죠? 신혜선입니다. 신혜선 배우님? 네, 신혜선 배우님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과거 이제 정치 세력간의 다툼에도 끼어들고, 예. 그리고 자신이 원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셰프에 대한 능력도 수락관에서 이제 뿜어져내고, 그러면서 자충우돌, 네. 그런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거다. 그럼 여자의 몸에 들어간 남자가 이제 철종에게 약간 반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 하면서 약간의 그런 오묘한 재밌는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종의 부인 왕후가 돼가지고, 그렇죠. 철인 왕후의 몸으로 이제 현대 청와대의 마스터 셰프였던 네. 최준혁 배우님이 네. 이제 들어간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현대,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라든지 뭐 예. 현대에 있던 요리를 과거 수락관으로 돌아가서 조선시대에서 뭐 하는 거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싶다. 근데 라면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면 같은 그런 자극적인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뭐 이제 국수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내가 직접 보여주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라면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면도 튀겼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조미료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수락관에 이제 수락관 대령숙수인 김인권이 네네네. 이제 그 국물을 먹어보고 뭐 그렇게 해봤자 자신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냐 하면서 그 국물을 먹어봤는데 이 맛은 하면서 계속 그거를 먹으면서 세 가지 향이 나는 면이다 해서 삼향라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의 예. 그러니까 보통 타임슬립을 보면은 그 현대 문물을 과거로 들고 와서 과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는 흥미를 느끼는 그런 장면들로 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요리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이제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몸에 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특이한 네. 그런 캐릭터를 뿜뿜하면서 신혜선 배우의 매력을 뿜어내고 있죠. 그렇네요. 요즘 딱 유행할 만한 그런 설정입니다. 그렇죠. 웹소설이나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리뷰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예. 바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원작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중국의 어떤 태자비 승직기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원작 작가가 혐한이 있어요. 혐한 논란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방츠라든지 그 방츠가 예. 한국 사람들을 약간 그 폄하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국의 짱깨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고려 사신을 뭐 약간 그 하대한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논란들이 이제 불씨가 지펴지고, 그 이후로 아마
드라마 초반에 이 타격을 입었어요. 아, 맞아요. 처음에 나오고 나서 바로 그런 논란되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왜 이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냐 하면은 그 중국에서 항상 네네. 그 한국의 역사는 우리의 그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방탄소년단 지난번에 그 한복. 네. 한복과 뭐 그리고 항미 원조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항미 예. 원조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음. 그러니까 이것을 6.25 전쟁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폄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을 까내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랬죠. 그 한복 이슈도 한복 같은 경우에 중국의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거기 하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한복이었어요. 아.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한복이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이제 좀 더 그리고 킹덤에 의해서 좀 더 이제 외국으로 많이 좀, 퍼져나가고 나니까 세계화 되니까. 세계화되고 나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한복을 입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라마에서. 예, 예.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그 겹치면서 혐한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분노 지수가 높아졌던 거죠. 아, 마침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샤이닝 리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그 한복 입은 한복 입은 캐릭터 이런 거를 이제 한국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제작사가 중국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아, 왜 이게 한복이 중국의 그런 전통적인 옷인데 왜 니네 거인 것처럼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는 더 이상 이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끝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국을 성형대국으로 뭐 조롱하고 한복을 뭐 중국 의복인 것처럼 묘사를 한다든지 한국 남자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남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들이 혐한을 부추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철인왕후에서도 그런 장면이 논란이 됐었죠. 이 조선왕조 실록의 찌라시 아니냐, 이거. 그렇죠. 한낱 찌라시다. 예. 이게 역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게 문제가 되죠. 아예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예. 뭐 가상의 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갔으면 어떻게 좀 달랐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철종이라는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수현이 나왔던 그 드라마 별거대. 뭐죠? 그 말고 여진구랑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씨바지 아니고 씨바지. 욕바지 뭐 이런 거. 해품달 해품달. 왜 이렇게 좋아해? 씨바지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욕바지였나요? 욕바지? 액바지? 액바지일 거예요. 어쨌든 그 김수현이 나왔던 해품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던 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그 시대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고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종이라는 모티브가 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놔두고 그거를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12%나 되는 굉장히 안에 내용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거지만 사람들의 쉬쉬한다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런원이라는 드라마죠. 아, 런원. 지금 뭐야, JTBC 드라마죠? 네, 수목 드라마고 이거는 11월 16일에 해서 2월 4일 날 종영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한 10부작까지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임시완과 신세경이 나옵니다. 아, 예. 일단은 여기는 비주얼 맛집이에요. 아, 그렇죠. 저도 봤는데 일단 신세경 배우가 뭐 안 그래도 아름답지만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임시완 배우님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진짜 좀 배우님 같다. 배우상이죠, 아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연출은 이재훈이라는 분이 PD를 하고 있는데 정도전 그리고 김과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아, 김과장. 그리고 작가 박시연 작가인데 이 작가가 김은숙 작가의 직속 작가였어요. 후배 작가. 후배. 네. 바로 밑에 있었던 태양의 후예와 미스터 션샤인의 보조 작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킹을 할 때 이 보조 작가들이 작가력을 다 전부 다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김은석 작가가 힘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네요, 더킹 때. 박시연이라든지 임메아리라든지 이런 보조 작가들이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은석 작가님의 이번 작품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어쨌든 런원 여기도 대사 맛집입니다. 아, 맞아요. 확실히 김은숙 작가님 특유의 서로 주고받는다 티키타카 하는. 근데 뭐 유치한 듯 하면서 유치하지 않고 약간 시니컬하게 나오는데 이 시니컬한 대사를 약간
배가시키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임시완 배우님의 연기력인 것 같습니다. 예. 임시완 배우님이 지성겸이라는 육상 선수로 나오는데 사회화가 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육상만 오롯이 하고 그냥 다른 거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두운 편이죠. 지성겸이 그런 역할인데 예. 번역가이자 통역가인 예. 신세경을 만나면서 뭔가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을 깨달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이 런원에 보면은 네. 되게 천편일률적인 설정이 들어갑니다. 지성겸 자신의 부모가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 그 부모님을 가지고 있고 예. 누나도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하고 이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애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성겸은 어느 정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묻어내졌다가 이제 신세경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깨어나가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지성겸이 굉장히 정의로운 역할로 나옵니다. 굉장히 그래요? 바른 말만 네.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엄청나게 오지랖 부리지는 않는 딱 좋은 포지션인 것 같던데. 그렇죠. 육상부에 있는 뭐 폭행이라든지 예, 구타 사건 이런 거를. 그 선후배 간의 그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어쨌든 이 대사들이 괜찮은데 여기서 대사 중에서 저는 네.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성겸의 아버지 국회의원이 그 번역가인 오미주에게 그러니까 신세경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나서 지성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극혐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성겸이 오미주를 만나서 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오미주 씨 아버지에게 돈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오미주가 네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일반적인 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네, 돈 주셨고 돈 받았습니다. 실망하려면 하세요. 실망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대사가 붙으니까 굉장히 앞에 있는 일반적인 대사가 조금 더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김은숙 작가들 밑에 있는 보조 작가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사가 일반적인 대사에다가 어떤 대사들을 갖다 붙이면서 일반적인 대사를 조금 더 특별하게 그 달리 받아들일 수 있게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더라고요. 예. 약간의 소스만 첨가해서.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좋았어요. 그 카페에서 수영과 신세경이 만났을 때, 네네. 뭐 신세경이 사실 그 통역일을 하러 갔다가 이제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뭐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아닌 것처럼 뭘 그렇게까지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수영이 뭐야 무릎 안 꿇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을 일반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작가들이다. 재밌었어요. 잘 만든 것 같고. 일단 제가 이거를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은숙 작가의 보조 작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의 입봉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은숙 작가 밑에 있던 그 영향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사이의 어느 중간쯤에서 이제 그 대본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저것 사회생활 하시면서 치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님이. 초반 1화에서 장면에서 보면은 교수한테 까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남친에게 까이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뭔가 높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대하면서도 결국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되게 비굴하지 않게 딱 보여주는 장면들이 좋았어요. 그렇죠. 나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이 작가님이 혹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 배운 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제 드라마를 낸 것 같다? 학교도 아마 좀 괜찮은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에서 나오신 것 같고 그리고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것 같다. 이 앞부분이 드라마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딱 과제로 내면은 진짜 교수님이 좋아할 것 같이 만들었어요. 런원이 시청률이 3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3.8%. 3.8% 이런데 시청률이 낮은 이유는 접근성이 좀 어렵고 특히 1화에서 1화 마지막 장면 그 카페 장면 있죠. 그 장면 전까지는 드라마가 약간 루즈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제가 왜 이거 모범생 같다고 얘기했냐면 1화에 40분 정도까지
이제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신세경과 임시완이 만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과정이 너무 설명적이다. 설명적이라기보다는 재밌는데 독립 영화나 드라마 스페셜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소재 자체가 번역가고 이 사람이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지만 교수 때문에 좀 눈치도 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자로서의 그런 어떤 마이너스적인 그런 차별도 받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잖아요. 맞아. 이게 로맨스 드라마로 물론 써도 좋겠지만 되게 독립영화적인 그런 소재들을 일단 들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요즘 그 시대상의 사회적인 이슈에 잘 맞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루즈하다. 이거는 그냥 켜놓고 그냥 쭉 따라가게 마음 편하게 보기 좋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조금 애매하게 떨어진 게 허쉬예요. JTBC. 그 JTBC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JTBC 그때 저희가 허쉬 이거 하기 전에 그 컨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연락했었죠. JTBC 스튜디오에.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뭐 홍보나 이런 것들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고 약간 되게 폐쇄적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의 세계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허쉬에 한 번 더 컨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허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기자 세계관인데 기자에 대한 드라마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그런 그렇죠. 그 드라마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택했고 황정민과 윤아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아쉽다는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이 무겁고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뭔가 사실 기자 이야기를 하려면 적절한 무언가 다른 소스를 섞어서 흥미를 유발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는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막 자살하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임팩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임팩트가 있어서 뭐 기자 내용에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자가 기사 하나 잘못 써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딱 전형적인 기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좀 어려워요. 제가 뭐 이런 어차피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겠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일본 드라마 중에 기자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스지마 유리코의 적나라한 일기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정치부 기자인 여기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토록 되게 예전부터 정치부 기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기자가 되면서 정치 이야기를 막 파헤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불륜 양다리 삼각관계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시청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사람들은 정치 세계에 대한 그 뒷이야기를 머릿속에 넣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만들면은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전하돼 사람들의 관심도 끌 수 있는데 좀 허쉬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나. 물론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죠. 원작이 있어서 원작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리고 매 화마다 이제 음식을 그 소주제로 해가지고 넘어가요. 뭐 육개장, 곰탕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뭐 거기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황정민이 곰탕을 시켜놓고 내가 왜 곰탕을 먹지 않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곰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곰탕을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윤아의 아버지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방송국의 보도국장이 죽게 된 이후로부터는 곰탕을 같이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안 먹는 줄 알았는데 곰탕에 대해서 황정민이 그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곰탕을 왜 안 먹는 줄 알아? 먹으면 맛있거든. 맛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쵸. 근데 미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만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게 그 뭐 서사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미생 같은 방식보다는 오히려 피노키오처럼 그런 방식을 원했을 거예요. 박혜련 작가가 하는 피노키오가 기자를 다루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가벼운 로맨스와 그 다음에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잘 끌어갔는데 이거는 미생도 아니고 피노키도 아니고 애매한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다. 송곳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송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그 미생 같은 경우는 원래 원작자가 윤태호 윤태호죠. 작가님이신데 네네. 윤태호 작가님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 되게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공감할 수 처지들과 있어야죠. 함께. 네. 근데 이제 그 송곳을 만든 최규석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게 그냥 힘들어. 송곳은 진짜 보기 힘든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애당초 굉장히 좀 정치 성향이 한쪽에 치우치신 분이라 전작들이 다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막 아기 공룡 둘리 어른 된 이야기 이런 거 그리시고 아 그래요? 예예 뭐 그래서 가지고 보기가 사람들이 일단 보면 힘들죠. 기분이 나빠지는. 송곳도 기분 나빠지는데 예. 허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미생 같은 경우에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이다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와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데 허시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아까 런운 얘기할 때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앞부분을 되게 잘 만들었고 그렇죠. 과제로 내면 칭찬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허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앞에 한 20-30분 부분을 잘라서 과제로 낸다면 내가 교수님이었으면은 한 D 정도 주지 않을까? 왜냐면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JTBC 드라마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1화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1화에 힘을 안 줘요. 그러니까 1화를 너무 루즈하게 만드는 게 아세요? 혹시 이야기 같은 거를 할 때 뭐 만화책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처음 문장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주면서 시선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만화에서는 또 금기시되는 게 있어요. 나레이션 넣지 마라. 설명하지 마라. 아. 근데 이 드라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처음에 시작부터 20분 정도까지가 전부 나레이션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 뭐 회사의 누구누구, 직책은 뭐고 별명은 뭐고 왕년엔 뭐였다. 그러니까 너무 설명적이에요. 한 번 정도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모든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그 설명을 20분 내내 하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있기는 힘들죠. 거기다가 사실 황정민 배우님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사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이 황정민 배우님의 연기가 드라마랑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혼자서만 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그 장면을 만약에 편집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 편집 방식을 바꿨다면 괜찮은데 그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오롯이 그냥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혼자서 붕 뜬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 나레이션이랑 좀 안 맞는 연기 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레이션 톤 자체가 좀 귀에 박히지 않아요, 사실. 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나가는 다른 드라마들 보세요. 뭐 펜트하우스, 경이로운 소문, 펜트하우스 보세요. 떨어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쉬는 황정민 배우님이 계단을 계속 오르는 씬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가 엄청 큰 사건이 숨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개도 안 궁금해. JTBC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JTBC의 문제라고 해야 될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다른 드라마 채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JTBC에서 성공한 드라마 보시면은 부부의 세계 첫 시작부터 바람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합니다. 이태원 클라스 처음부터 아빠 죽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사건이 전반적으로 시작하자마자부터 몇 년 뒤에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전개가 급격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빠른 전개를 좋아하는데 임팩트 있는 앞에 있는 전반부에서 그렇게 빠르게 전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엘리트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런운이?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석적이고 클래식하고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게 오라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뭔가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 원작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리메이크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재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허시는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영화처럼 처음에 이제 시도하는 거고, 그리고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 소재예요. 번역가라든지 이제 통역 그리고 뭐 육상 선수라든지 굉장히
사회에서도 조금 더 약간 그 뒤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흥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끌고 가는 것들이 대사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반에 이제 시선을 사로잡기는 조금 모자랐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온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커서 그런지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런원 같은 경우에는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보거나 아니면은 비주얼을 보고 싶다. 이거 얼굴 타이트샷 많이 잡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신세경 배우님이 네. 이 런온에서 색조 화장 되게 많이 하고 네. 나오시는데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문제야. 안 그래도 예쁜데 안 그래도 예쁜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얼굴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예.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오히려 드라마랑 좀 튀어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런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 관심이 많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기 좋아할 정도로 그 중간중간에 영화로 이어지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영화에 있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중간중간 배치해놔서 네. 되게 재밌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네 전공자라니까. 아니면 전공자가 아니면 이런 드라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런온을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허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네네. 추천할 드라마가 경이로운 소문이에요. 이게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최고. 이거는 아무래도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0분을 네. 찍었기 때문에 경이로운 소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